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이크 중간에 껴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 보수법과 이터레이터에 관련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이 두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건 반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1주차에 찾아보라고 한 거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관련 없이 완전 처음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보수법 같은 경우에 그냥 보수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수학 범위에 들어간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수론이었나? 어쨌든 엔진수에 대해서 n의 보수와 n-1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진수 우리가 자주 쓰는 십진수를 예를 들면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법으로 나타낸 n자릿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십진수의 세자리 수 뭐 233이다. 그러면 세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의 최고수가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의 최고수는 아니다. 세 자릿수 그냥 세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의 3승 이런 거. 그리고 엔진법은 10이니까 그러면 네 자릿수가 되죠. 네 자릿수의 최고수 1000. 아, 네, 1000 맞죠? 1000 마이너스 1을 하면 999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 최고수가 되는 거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수가. 그래서 9의 보수는 세 자릿수 최고수의 233을 뺀 나머지 그 숫자가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이거 오타가 났네? n의 보수가 됩니다. 왜 오타가 났지? 그래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법으로 나타낸 이진법은 또 자릿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10진수로 4라고 했으면 이진수로는 세 자릿수겠죠? 100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 자릿수 이 n이 세 자릿수에 한 번 더 곱한 네 자릿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릿수의 최고 숫자면 8이죠. 1000.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1 하면 111 이렇게 세 자릿수의 최고 숫자가 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무위키를 어디지? 위키를 긁어왔습니다. 1의 보수는 어떤 수의 커다란 2의 거듭 제곱수 마이너스 1을 빼서 얻은 이진수. 여기 예시를 보시면 어, 잘못 눌렀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 8 플러스 1은 9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8자리거든요. 그러니까 9자리가 된 거는 9자리에 1000000 최소 자릿수가 10000 8개에서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렇게 8자릿수에서 최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자리, 그러니까 원래는 9자리였는데 1 빼서 8자리가 된 수에 원래 우리가 이거의 보수를 얻고 싶은 그 보수를 얻고 싶은 수를 넣어서 보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1의 보수법에서는 뭐 캐리라는 게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진법에 8자리 수, 그러니까 비트 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1010 이렇게 들어가는데 8비트가 1바이트고요. 예를 들어서 1바이트의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바이트의 자릿수가 있는데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이 앞자릿수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캐리가 발생해 버리니까 그 캐리에 대해서 캐리 값을 결과값에 더해서 최종적으로 8자릿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1의 보수법은. 2의 보수법 같은 경우에 어떤 수를 커다란 2의 제곱수에서 빼서 얻은 이진수. 아까 전에서 마이너스 1 한 거와는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9자릿수에서 8자릿수를 뺀 다음에 구합니다. 거기에 딱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는 구하는데 1의 보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플러스 1을 하면 n의 보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의 보수를 한 다음에 거기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1의 보수가 여기서 나와 있죠. 모든 자릿수를 반전시켜서 1의 보수를 그냥 구할 수 있다고. 근데 1의 보수는 캐리 값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반면에 2의 보수에는 캐리 값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1의 보수와 2의 보수의 의미는 컴퓨터에서 이진수를 할 때 이진수의 음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1의 보수나 혹은 2의 보수를 통용적으로 이진수의 음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2의 보수를 통해서 그 이진수의 음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1의 보수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캐리가 발생해서 따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의 보수를 통해서 컴퓨터는 뺄셈을 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무조건 덧셈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뺄셈을 할 때 1의 보수는 뭐 복잡합니다. 근데 그에 반면 2의 보수는 뺄셈 대신에 덧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 마이너스 75를 100 플러스 마이너스 75로 인식을 해서 덧셈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2의 보수를 사용하고요. 또 뭐 컴퓨터에서 그냥 찾아보시면 1의 보수는 0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2의 보수는 하나만 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사용한다도 있긴 한데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뺄셈이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까 봐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이터레이터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사실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볼 일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터레이블이라는 개념은 좀 파이썬에서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인데요. 이터레이블은 여러 개의 요소를 가져 순서를 가지고 순회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요소를 하나씩 리턴을 할 수 있는 객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주차에 배웠듯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의 요소들이. 그거를 하나하나씩 꺼내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 N, U 한 글자씩 이렇게 하나씩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터레이블한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블한 객체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나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을 텐데 이 레인지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문자열입니다. 이터레이터를 변환하는 건 i는 이터 그리고 원하는 문자열 a를 넣어서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 i가 바로 이터레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트링 이터레이터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next라는 걸 사용하면 내부 요소에 하나씩 하나씩 걸쳐서 한 번 프린트 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는 m이 출력됐고요. 두 번째 next 했을 땐 e가 출력되고 세 번째 next 했을 때 d가 출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반환할 요소가 없으면 이 스톱 이터레이션 에러가 나면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뭐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와 밸류 값이 있다고 했죠. 딕셔너리가. 근데 이터레이터를 돌리면 밸류 값을 기준으로 이 변하지 않은 불변의 밸류 값을 기준으로 이터레이터를 돌리기 때문에 A, B, C 밸류 키 값을 기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밸류 값은 나오지 않고 불변의 키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타입을 가질 수 여러 개의 타입이 요소로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링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튜플도 있고 딕셔너리도 있는데요. 이 요소를 하나로 이터레이터에서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링 자체가 아무리 이터레이터블 하더라도 이 하나의 요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이터를 하면 CNU 스트링 하나로 나오고 리스트 하나로 나오고 튜플 하나로 나오고 딕셔너리 하나로 나오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터레이블에 관해서 유용한 내장 함수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all하고 any 이 두 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집인데요. 집 같은 경우에 몇 번 사용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l 안에 이터레이터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안에 이터레이터블한 객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집 함수 같은 경우에 이거 별표 표시, 이터레이블 앞에 별표 표시가 있죠. 이거는 여러 개의 이터레이블한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예요. 컴퓨터에서 이 별표 표시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에스터리스크는 우리가 이전에 연산자에서 봤듯이 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바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거 두 개를 붙이면 우리 뭐 몇 승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터리스크가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한번 이것도 에스터리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플과
리스트 모두 이터레이블을 한 객체죠. 두 개를 집을 넣어서 이터레이터 i를 생성하 보니까 첫 번째 A의 첫 번째 객체와 첫 번째 요소와 B의 첫 번째 요소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집은 이터레이블한 객체를 하나하나씩 그 수가 같을 때 하나하나씩 묶어서 반환해 준다는 점.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 방법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방법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if문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if문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법?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C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데요. if 안에 가로 안에 조건문 그리고 실행문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괄호 안에 묶어서 괄호 안에 묶는 걸 만약에 조건이 되면 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이썬에서는 if 그 옆에 조건문 대신에 불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문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하는데요. 만약에 불령이 참이게 되면 실행문 1, 2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점수를 입력했을 때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 여기 C에서는 조건문이겠지만 이 자체를 불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령의 참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 잘했어요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1주차에서 설명을 했을 때 C 언어에서 부른 false는 0이고 true는 0 이하의 값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조건문 자리에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컴퓨터는 0만 false로 인식하고 0이 이외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이런 거에 대해서 true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행문이 모두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2, 3만 출력이 됐죠. 0 빼고. 근데 여기와 같이 불령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체를 파이썬은 불령으로 인식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A는 10이냐라고 컴퓨터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execution time, 실행 시간이 있는데요. 이 간단한 if문이 0.06초인데 여기는 1.425초나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우리가 넣어준 거죠. 반면에 파이썬 3는 오른쪽부터 보시면 A는 1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true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C와 같이 코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불령을 설명했을 때 true는 1값을 가지고 false는 0값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 그래서 true는 2냐고 물어봤을 때 false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C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1, 2 값 이런 값들에 대해서 모두 true를 반환합니다. 0값만 false를 반환하고요. 그래서 조건문이 불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불령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불령에 대해서 얘기를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인트형에서 0만 모두 0만 false 값으로 인정이 되고요. 형변환 연산자를 했을 때 인트 값에서 형변환 연산자를 했을 때 다른 값들에 대해서는 모두 true를 발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1 적으려다가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플로트형, 실수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0.0000 이런 값들을 가지는 것만 false를 반환하고 값을 0이 아니면 반드시 true를 발환한다는 거. 그리고 빈 요소들, 그러니까 리스트나 딕셔너리, 튜플, 그리고 스트링에서 빈 요소가 없는 빈 이터레이블한 객체들은 모두 false 값을 가집니다. 그 이외에 A1은 이제 요소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 요소가 0이긴 한데 요소를 가지고 있냐 없냐로 true와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불 A1에 대해서 했을 때 true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모두 각각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그리고 스트링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블 한 객체에 대해서 in과 not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연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X인 자료형, X 낫인 자료형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요. 내부 요소에 X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불형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안에 1, 2, 3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이 있냐? 라고 in으로 물어봤는데 있으니까 true를 반환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자열에 C가 있으니까 true를 반환하고요. 이제 여기 투플의 리스트 요소가 여기서 어떻게 요소를 판단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 3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기는. 근데 3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얘가 true를 반환했어요. 왜 그러냐면 투플은 요소를 1, 그리고 문자열 A, 그리고 투플 2,3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true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이라는 요소가 있냐 없냐고 물어봤을 때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 이런 방식으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점수를 입력받아서 점수가 90점보다 높거나 같다면 이것도 눈이 빠져네요. 높거나 같다면 잘했어요를 출력하고 70보다 작거나 7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면 좀 했어요. 5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으면 좀은 했어요.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A를 입력을 받았죠. 90점이라고. 근데 출력을 잘했어요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if 한 번을 거치고 90점 맞잖아요. 90점보다 높은 거. 그래서 프린트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가서 if 이 조건문도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90점 이상이죠. 70점 이상이죠. 90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0이 50점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출력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지 말고 점수가 70보다 크거나 같고 점수가 90보다 작다라는 거를 판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써줘야겠어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문을 짠 거예요. 여기 이렇게 and나 or를 써서 불형에서 true, true 이런 걸 연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썼을 때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좀 했어요가 출력되니까. 근데 컴퓨터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A 값에 대해서 A가 90 이상이냐, A가 70 이상이고 90 이하냐, 이거 모두 확인하는 겁니다. A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if else, if문이 존재합니다. 컴퓨터에서. 이 한 번에 돌았을 때 만약에 이게 참이게 돼서 이거 실행문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실행문을 출력을 하게 되면 다음 이 뒤에 있을 else if 문들은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거 여기 앞에 있는 이 구문은 확인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이 구문에서는 만약에 한번 실행하게 되면 이 전체를 벗어납니다. 만약에 실행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을 거치고 실행 여기서 못하면 그 다음을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C에서는 else, if 모두 다 적었다면 elif 이렇게 적어가지고 간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행이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실행이 됐다면 이렇게 끝으로 갑니다. 이 전체를 실행하지 않고 if 문중 하나라도 실행이 된다면 탈출을 하고요. 여기의 장점은 else 이 하나를 단독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 모든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물음표를 작성합니다. 40점은 아까 전에 말했던 범위 내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작성해서 예외 처리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while문은 반복문입니다. C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while 괄호 조건문,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실행문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조건문이 참이라면 참인 동안에 while이 영어로 동안이잖아요. 조건문이 참인 동안에 실행문은 계속 실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는 괄호 대신에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이
콜론이 있잖아요. 이 콜론 잘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while 안에 조건문 대신에 여기도 불형이라는 걸 썼습니다. 불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불형이 참이게 되면 참인 동안에는 실행문이 계속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뭐 a 값이 0의 이상이면 이런 조건을 달아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a 값이 바뀌지 않는다면, a 값이 5인 채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a는 1을 계속 줄인다는 코드를 작성해 줌으로써 a가 0이 아닌 순간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while이 a가 0인 순간에 이렇게 while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ile을 작성하는데요. 그 전에 a가 0, 이런 while의 불형의 false가 되기도 전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조건문을 달아줘서 a는 만약에 3이게 되면 5가 계속 실행할 때마다 한 번씩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한 번씩 줄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3이 되기도 전에 3이 되면 그대로 브레이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들을 가보자면 5일 때 출력을 하고요. 5가 5에서 1을 빼서 4가 되고요. 4가 맞는지 확인해 봤을 때 3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 출력을 하고 4에서 1 빼서 3이 되고, 여기서 확인했을 때 3이었으니까 브레이크가 돼서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while문 탈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continue 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순서를 바꿨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것만으로 처음에 5가 아니라 4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ontinue 문 같은 경우에 5를 확인하고 5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5에서 1을 빼면 4가 되고, 4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은 컨티뉴 문은 실행이 되지 않는 채로 4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문이 실행이죠. while이 실행이 되죠. 3이 되고, 그 3이기 때문에 컨티뉴가 실행이 됩니다. 컨티뉴가 실행이 되면 이 컨티뉴 아래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은 채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3이게 되겠죠. 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2가 되고, 요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바로 2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에 무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while true, 조건문이 true면 while은 계속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무한 루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C에서는 while 조건 반복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 반복문이 있어요. 고투문, 두알문,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있는데요. 일단 고투문 빼고 두알문 같은 경우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한다는 건데, 이런,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 else if랑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A에 대해서 만약에 A가 1이면, A가 5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모든 게 대체 가능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없어졌고, 고투문 같은 경우에 스파게티 코드 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이 코드가 동작하는지 어려울 때 우리는 그걸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데, 고투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스파게티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while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도를 그려봤어요. 여기에 ELF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if가 else if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프린트를 하게 되면, 프린트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오, 살짝 잘못 썼네요. 이건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블한 객체가 레인지 함수인데요. 레인지 함수는 포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게 포문인데요. 레인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레인지 안에 숫자 하나만 넣을 경우에는 0부터 n-1까지의 숫자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레인지 4는 0, 1, 2, 3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넣게 되면 n부터 n-1까지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만약에 세 개의 숫자를 넣는다면 맨 마지막 숫자가
이 스텝이라는 게 돼서 n부터 i씩 더해가면 n-1보다 작거나 같은 수까지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를 넣게 되면 2를 넣게 되면 2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텝이 2니까 4, 그 다음에 4 다음에 6인데 6이 n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m이 6은 생성이 되지 않고 2와 4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 함수는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a는 레인지 3이라고 단독으로 쓰게 되면 a를 출력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 A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역시 클래스 레인지라는 다른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포문과 같이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숫자만 넣게 되면 0부터 n-1까지 출력되고 두 숫자를 넣게 되면 2부터 5-1인 4까지 그리고 3개를 넣었으니까 2부터 11에서 11은 출력이 되지 않고 10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포문은 C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C와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포문에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준 다음에 이런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사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포문은 while문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while문을 봤으면 a는 5 값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거 대신에 i는 0, 그리고 조건문은 while문에도 있었고요. 그 a에 1을 계속 빼주는 그런 코드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는 1을 계속 빼주는, 그리고 a는 5라고 정해주는, 그게 모두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해준 겁니다. 포문은. 어떻게 보면 while문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거를 포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준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for 변수에 대해서 이터레이블한 객체 안에 변수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터레이블에 관한 개념을 설명한 건데요. 살짝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니까 좀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포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C에서의 포문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식, 조건식을 주지 않고 무한으로 돌리고 증감식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자 하나하나가 결국에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 초기화식은 그 실행되는 단 한 번 사용되고 증감식은 실행될 때마다 매번 사용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C에서 이 초기화식 있잖아요. 초기화식은 실행된 처음에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포문 안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포문 밖에서 i를 프린트해라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C에서는 에러가 됩니다. i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undeclared가. 그러니까 이 int main 함수 안에서 나는 i를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포문 안에서만 i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바로 소멸을 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레인지가 리스트를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0부터 4까지 0부터 5가 써져 있으면 레인지 0부터 5는 0부터 4까지 안에서 이터레이블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이터레이블이니까 하나씩 꺼낸단 말이에요. 요소들을. 변수 i가 이 리스트 안에 요소를 하나하나씩 꺼낸 겁니다. 그래서 0 꺼내고 1 꺼내고 2 꺼내고 3 꺼내고 이렇게. 근데 그 폼은 밖에서 i에 대해서 프린트하라고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선언된 영역에 따라서 유효한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음 주차에 설명을 할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어에서는 58239라는 배열이 있어요. 여기 배열 선언이죠. 배열이 있을 때 이 요소를 꺼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배열의
접근을 할 때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0부터 4까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A0을 출력을 한 다음에 A0 출력하면 5죠. A1 출력하고 A2 출력하고 A3 출력하고 A4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파이썬도 이와 같이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요. A 리스트도 역시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는 A1 값, A0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레인지에 0부터 여기서 0부터 4까지 생성을 했던 것처럼 여기는 0부터 4까지의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꼭 리스트가 아니죠. 레인지 함수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len a 같은 경우에 a의 그 길이고요. 그러니까 len a를 하면 5가 반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5는 0부터 4까지를 반환을 하니까 그 0부터 4의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C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파이썬에서는 C와 같이 사용을 안 하고 for 변수인 이터레이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파이서닉하지 않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좀 간단해졌는데요. 이터레이블한 객체 A, 리스트 A에 대해서 변수를 지정을 할 때 하나하나씩 꺼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했을 때 i는 5가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실행했을 때 i는 8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터레이블한 객체 하나하나씩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포문을. 그래서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뽑았으면 이렇게 프린트가 잘 되고요. 리스트가 이런 투플 형태일 때 이거는 좀 심화된 개념이긴 한데 투플 형태에 이렇게 두 개씩 묶여 있다면 변수 하나하나 꼭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나하나씩 뽑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i는 1, a는 스트링 기억 이런 방식으로 1과 기억을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서는 키와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그대로는 들어갈 수 없고 딕셔너리 아이템을 써가지고 키와 밸류 값, 이 꼭 변수는 키와 밸류, 변수 이름이 키와 밸류일 필요는 없어요. IA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1 그리고 밸류 값 기억 이렇게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어떤 언어든 간에 이중포문인 굉장히 머릿속에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100점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풀어보면 포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별짓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짓기 같은 경우엔 그리고 프린트에 어떻게 프린트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프린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문에는 그리고 리스트 네포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한 줄로 포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A라는 이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한 번에 생성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X에 대해서 X를 정해주는 겁니다. 1부터 5까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요소에 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 A는 1, 2, 3, 4, 5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연산을 해줄 수 있어요. A의 1, 2, 3, 4, 5 요소들에 대해서 5를 곱해서 B에 저장하라. 그래서 리스트를 생성하게 되면 5, 10, 15, 20, 25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리스트 내포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리스트 형변환자를 이용해서 1, 2, 3, 4, 5 바로 생성할 수 있고요. 넘버스 1, 2, 3, 4, 5에 대해서 어, 조건문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뒤에서 조건문을 만약에 어, n이 짝수라면 n이 짝수라면 뭐 1을 넣어라? 했나? 홀수라면 2를 아,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면 만약에 홀수라면 저장을 어떻게 작성하지? 홀수면 2배 곱해서 작성해라. 그래서 홀수면 두 135 배를 곱해서 2배잖아. 작성하라구나. 그래서 짝수면 작성하지 않고 홀수면 두 배 해서 작성하라 해서 1, 3, 5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일 경우에 후문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le문과 마찬가지로 break문과 continue문이 있습니다. 역시 if문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을 쓰고요. 이 작동 방식을 보면 여긴 대문자니까 이 C가 되지 않고 이 소문자 C를 만났을 때 브레이크를 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문자 C를 만나면 컨티뉴를 해라 하니까 여기선 C에서 멈췄다면 C에서 멈추지 않고 C는 프린트문을 거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C가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지? 여기서와 이걸 작성을 안 했나? C에서 사용할 때 이게 몇 번째 포문을 반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i 값이 있잖아요. 이 i 값이 있기 때문에 C에서는 이 포문이 몇 번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파이썬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이 한 코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A 포문이 몇 번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니까요.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enumerate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enumerate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가운데 코드를 보시면 스트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링을 enumerate 함수에 넣어서 이터레이블한 객체로 그 출력을 하게 되면 튜플을 생성합니다. 이 첫 번째 요소와 그 앞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0, 1, 2, 3, 4, 5 이런 인덱스 숫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하죠. 근데 아까와 같이 튜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변수 두 개 이렇게 지정해서 각자 하나씩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 첫 번째 스트링을 넣었을 때 C 아까 전에 렌을 사용하면 C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객체 하나의 그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스트링 인덱스 하나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포문을 몇 번째 돌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트링 하나 방식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너머리트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i의 변수로 반환을 하고요.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이 체어로 반환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문에서 출력 형식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1주차에서 설명을 했는데 2주차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한 번 더 객체와 클래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검색을 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어디까지 얘기할지 아직 못 정해서 간단하게라도 좋고 아니면 심화적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스터 리스크란 아까 전에 물어봤었죠.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터레이블 한 거랑 비슷하게 뮤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찾으시라고 파이썬 기초 강의 여기 있다. 이 대시보드에 가시면요. 교육의 파이썬 기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강의에 참고하고 있는 게 점프 투 파이썬은 완전 기초예요. 이것만 보셔도 사실 파이썬 기초 했다 할 수 있는데 여긴 기본이라고 돼 있긴 한데 좀 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질문 해주실 수 있나요?